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이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이게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뭐 다들 시장의 예측치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회사 측의 공식적인 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멘트들이 좀 그 보도를 통해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도에는 저희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한 얘기를 좀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도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 나왔으면 또 잘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실적 분석을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숫자가 나오면은 이게 잘한 숫자인지 못한 숫자인지를 좀 기자들이 직접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회사 쪽의 코멘트를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뭐 선방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좋을 때는 뭐 되게 좋았다. 일회적 뭐 비용, 뭐 일시적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시즌에는 최대한 많은 기업의 실적들을 최대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갖고 오늘 박지은 기자가 준비한 얘기는 우리 배터리 3인방에 조금 이렇게 조금 처져 보이는 아이.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제일 처음 있었어요. 3사 중에서는.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매출을 보면요, 3조 3,343억이 나왔어요. 이게 3조 3천억. 지난해 동기랑 비교해서 30%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전년 동기? 지난해 같은 기간이면 근데 사실 코로나 한창일 때라 뭐 기저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을 들어보시면 또 달라요. 영업이익이 2,952억 원으로 184%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 매출이 30% 정도 늘었는데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이익률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배터리 부분 있잖아요. 배터리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500%가 뛰었습니다. 보통 전기차 배터리는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는데 이번 실적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냈다. 드디어 흑자를 냈다. 야, 이것도 거의 뭐 몇 년을 계속 적자만 봤을 텐데 처음인가요? 그래서 처음인 줄, 저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늘 언제 흑자 나냐 이게 좀 관심사였으니까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핏 생각해보니까 재작년인가요? 그때 한번 흑자를 냈었어요. 그때가 2019년 4분기였는데 그때 한번 흑자를 내고 이번에 두 번째 흑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웃긴 게 삼성 SDI가 흑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삼성 SDI 실적을 보면 뭐 에너지 부분이 있고 소재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안에 뭐 소형, 중대형으로 나눠지지만 뭐 여기서 EV가 얼마고 ESS에 들어가는 게 얼마고 이거는 따로 밝히질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삼성 SDI의 배터리 부분이라 그러면 대부분은 소형, 중대형. 지금은 중대형이에요? 중대형을 얘기하죠 보통. 중대형에서 각형을 하고요, 소형에서 원통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중대형 안에 밑에 EV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배터리 그래도 K배터리가 뭐 사실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LG도 한 작년부터였나? SK도 뭐 인제 흑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SK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적자? 조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설 것 같다고 하고요. SDI도 뭐 예전에 뭐 흑자 냈다고 해봐야 뭐 엄청 그룹에서 쪼니까 어거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흑자를. 그게 4분기라는 거에 의미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4분기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었던 게, 원래 전통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래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가장 비수기고요, 2, 3, 4분기가 갈수록 성수기래요. 그 이유가 4분기가 되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떨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대요. 주문량이 좀 늘어서. 저는 이제 4분기에 많이 팔리니까 3분기에 배터리를 미리 주문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재고 같은 문제 때문에 뭐 분기가 다가올수록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 흑자가 났는데 1분기가 되면 적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삼성 SDI 그때
삼성 SDI가 그때는 흑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회성 흑자. 일회성 흑자, 갑자기 흑자. 그래서 올해 달라진 점은 우리 흑자 전환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다. 당연하겠지. 3, 4분기가 남아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이게 또 친환경차다 보니까 회사에서 매출 이렇게 목표 대수가 있잖아요. 그걸 예. 맞춰야 된대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동차 산업은 출입을 정확하게 안 해서 모르는데 예. 그게 회사마다 자동차 판매 그 목표량이 있으면 그걸 채워야 돼서 특히나 4분기가 되면 싸게 많이 파나 봐요. 아, 그게 유럽에서 그래요. 예. 그 유럽에서 CO2 규제 맞추려면은 연평균으로 해서 평균 그쵸. CO2 배출량을 맞추려 그러면 네. 전기차는 제로 에미션이니까 네. 오염 물질이 안 나오니까 네네네. 얘를 충분히 좀 팔아야 네네. 그 1년에 평균적으로 CO2 때문에 생겨나는 탄소 배출에 따른 벌금 약수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만약에 못 팔았다. 네. 그럼 4분기에 그냥 밀어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4분기에 다가갈수록 판매가 늘어서 배터리 채용량도 늘면서 배터리도 많이 수요가 는다. 그래서 3, 4분기에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일단 흑자 규모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스스로 밝히진 않았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SDI에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했냐면 1분기, 2분기 더해서도 흑자다. 그래서 적자를 1분기에 냈던 적자를 만회할 만큼 2분기에 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게 본다라고 그럼 얘기를 규모가 꽤 크겠네요. 예. 근데 뭐 일단 지금 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쭉 훑어봤는데 예.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중대형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3, 4분기에 또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3분기부터 SDI가 새로운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헝가리 공장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 그게 이제 젠5라고 니켈 함량을 한 88%까지 끌어올린 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BMW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MW 시작으로 좀 더 이제 고객사와 이제 그런 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원래 지금 SDI가 판매하고 있는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각형으로 봤을 때 젠 1, 2, 3, 4, 5가 있어요. 젠이 뭐 제네레이션 1, 2, 3, 4 그렇겠죠? 그런데 삼성 SDI가 쓰고 있는 일종의 뭐 브랜드 같은 그렇죠. 예. 그 중에 5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거고요. 예. 근데 1, 2가 초기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이익률이 떨어지고요. 니켈 함량이 조금 지금 수준보다는 많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만드는데 원가도 조금 높고 판매할 때도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 못 파는 거죠. 근데 이 1, 2의 이제 공급이 없어집니다. AS를 제외하고는 없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젠 3와 5까지의 이제 제품이 늘어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도 올라지고 원가도 니켈이 높아지면서 떨어지니까 두 개 뭐 매출도 좋은 거고 이익으로 봤을 때도 좋은 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자신감 있다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밝혔고요. 예. 지금 각형 배터리 영업이익률을 보면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자릿수 초반대 그러니까 뭐 한 2, 3% 뭐 이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2, 3%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하반기, 4분기가 되면 중후반 한 7%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제품의 믹스 개선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중대형에서 잡히는 전기차 EV용 배터리라면 여기에 삼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통형도 하거든요. 소형 배터리. 근데 그게 이제 테슬라 ESS에 납품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비안 납품된다고 얘기가 나왔죠. 리비안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네네. 전기 트럭을 만드는 그렇죠. 회사입니다. 회사고요. 거기 아마존이 투자를 했나요? 공동으로. 그래서 그 리비안 향 물량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수익성 개선에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뭐 리비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리비안이 그렇게 뭐 픽업 트럭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인재 출시하려 그러는 회사라 이렇게 별로 이렇게 3사 중에 제가 아까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드렸던 게 뭐 삼성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다. 그러면 우리 뭐 1테라 플러스 알파 뭐 1000기가 있다. 뭐 수주 1000기가 130조. 뭐 그리고 뭐 2026년 뭐 우리 뭐 1위 뭐 얘기하고 뭐 에너지 솔루션 뭐 걔네는 미래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는 이미 이러면서 이렇게 쫙쫙쫙 뻗어 나가는데 SDI는 사실 뭐 고객사라 그래봐야 뭐 BMW 그리고 뭐 미국 진출한다 그랬는데 뭐 고객사가 없어서 공장을 못
짓고 있다는 노래고 3사 중에 그러니까 앞에 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자회사 분할 문제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어서 그렇지 셋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굳이 SDI를 눈여겨보진 않았던 게 그 보수성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삼성 SDI가 얘기하는 건 기술 격차를 확 벌려서 예.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뭐 그렇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말하진 않지만 뭐 저가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안전하고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쟁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 그랬어. 그렇죠. 몇 년 동안 아직은 배터리가 완전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건 맞아요. 네, 그동안. 네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솔루션하고 SKI는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래갖고 몸집을 막 키우고 있는데 SDI는 언젠가는 그 시장이 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굳이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사실 보수적인 회사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연간 1조 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어요. 영업이익 1조 원이요? 네,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작년 걸 봤거든요. 네, 작년에 6,700억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설레가 쉬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삼성 SDI가 우리 연간 1조 원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서 그러면이나 ESS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네네. 자동차 쪽이겠네요. 네, 유럽향 자동차가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뭐 미국 쪽은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했을 때 뭐 이때까지 배터리 이슈를 끌고 갔던 게 예. LG랑 사실 SK였잖아요. 그쵸. 워낙 뭐 투자도 많이 한다 그랬고 미국 진출 이미 뭐 선언을 한 짓고 상태고. 있고, 예. 예.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아예. 맞아요. 예, 팩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셀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패킹만 하는 거라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제 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투자 결정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염려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안 가네 그러니까 언제 가냐 그러다 야 니네 혹시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근데 거죠. 사실 예. 못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고객사가 확보가 돼야 공장을 짓는데 고객사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확실히 이제 준비가 되면 예. 이제 진출을 조금 하겠다라는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근데 미국 진출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USMCA. 옛날 라프타. 네, 예. 네, 맞습니다. 그게 2025년에 발효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그 영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셀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그 전기차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관세가 붙거나 그렇게 보조금을 못 받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진출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좀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고객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늦지 않게 확정을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지금 유력하게 좀 생각되고 있는 게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가 그 프랑스 푸조 자동차, 맞아요. 푸조엔 시트로행하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만만돌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제 합병해서 만들어진 건데 하죠. 예. 사실 뭐 푸조나 피아트나 뭐 한국에서는 이게 별로 잘 안 쳐주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0%가 넘어요. 네, 3위라 그러던데요. 미국 내에서. 그 현대차가 한 4%, 한 5% 정도 되니까 네네. 한 현대기아 합치면은 10%, 1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데 이게 스텔란티스가 미국에서 크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팔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크라이슬러가 미국의 빅3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꽤 점유율이 큰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전기차를 하고 있지 않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스텔란티스가 이제 누구를 끌어들일 것이냐라고 네. 좀 관심을 모으고 있을 때 얼마 전에 스텔란티스가 이제 배터리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삼성 SDI도 언급이 됐었죠. 네, 예. 언급이 됐었죠. 지금 스텔란티스가 그 거점을 유럽, 미국이랑 거점을 세워가지고 역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에서 이제 그런 삼성 SDI가 언급됐었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뒤에 프레젠테이션에 딱 삼성 SDI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JV 형태로 SDI와 스텔란티스가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업계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식화되진 않았어요.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고요. 이게 만약에 합작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미국에서 연산 50기가와트씩 50기가. 예, 생산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삼성 SDI가 다 들고 온다면 네, 네. 가정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 SDI의 연간 생산량 올해 말 기준으로 이게 42기가와트시라고. 그러니까 두배 지금 넘게. 생산하는 거에 2배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호재인데 지금 가장 투자자들이 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그쵸. 생각돼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 진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늦지 않게 하겠다. 근데 이 늦지 않게 하겠다는 건 25년에 발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공장을 짓고 셋업을 하고 그 돌려보고 한번 그 예. 양산을 진짜 할 때까지 2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맞추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삽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진짜 늦어도 올해 말 안에는 이게 나오지 않겠냐. 이제 한 6개월 남았죠.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시일 내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이 스텔란티스 이것도 3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수도 아니 요새 있죠. 삼성이 워낙 조용하게 그럼요. 있다 보니까 예, 예. 8월 15일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이게 사실 이게 뭐 이걸 해야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제가 다음에 반도체 얘기할 때도 한번 할 건데 네네네. 요새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 혹시나 행여나 게 암묵적 비하 그러니까 뭐 뭉시적 암묵시적 뭐 비묵시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좀 중요 의사결정들을 좀 미루고 있는 건가? 막 이라는 느낌들을 자꾸 아니겠죠. 뭐 어떤 그 개인의 신상과 기업 경영은 좀 분리가 돼야 되니까요.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차에 엄청 관심 많고 여기 그룹사랑도 막 예전에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BMW 납품할 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BMW 갔었죠. 네, 물론 네, 네. 그것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사는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나왔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중요한 결정이 좀 남아 있는데 뭐 분기 안에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좀 시각이 있고요. 저도 그렇게 되게 좀 기대하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원통형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뭐 테슬라가 새로운 폼팩터의 새로운 유형의 원통형을 개발한다고 두꺼운 거. 예 말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개발도 같이 좀 착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사실 좀 싸대요 원통형이.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리비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 OEM들이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신규 사이트를 이제 신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공장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을 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실적도 좋았고 예. 이익 측면에서 너무 좋았지만 향후 이제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가능성, 기회들을 좀 확실히 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환호할 만한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어제 주가가 한 3% 뛰었더라고요.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스텔란티스와의 이런 협정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K배터리가 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당장 내일 LG 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그 안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나올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자를 낼 것 같아요. 그 ESS를 리콜을 하기로 하면서 예. 4천억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이건 뭐 업계 추정입니다. 그 4천억을 아마 반영을 하면 이게 한 1,000억 원 정도 손해가 날 거다 중대형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불나는 게 참 골치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서로 답답한데 우리나라 1위 업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분명히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건데 계속 리스크가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맨날 발목을 잡고 있죠. 이제 우리 배터리의 특징은 뭐 화재가 잘 안 납니다. 이거 굳이 그 얘기를 왜 하겠어? 그럼 결국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발목을 잡히는데 야 좀 넘어가겠지 하는데도 계속 나오고 네. 결국은 힘들게 흑자 전환한 것까지 좀 적자로 다시 돌아섰다는 게 좀 내일 한번 또 눈여겨보고 네, 조금. 거기 또 나오면 또 한번 또 준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도 이번에 그 자료를 통해서 질적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LG한테는 불나는 게 굉장히 좀 그런 것 같고요. 저번 주 주말에도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코나 같은 경우에 리콜 또 한다. 그렇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 잘못 아니다. 음. 삼성 이거 우리 셀 갖다가 LG 전자가 팩해서 만들었는데 야, 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더라라고 절실한 거죠. 형 이름 팔아서까지. 예, 그런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거 설명을 되게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LG 입장에서 불나는 게 참 안 좋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긴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좀 어깨 피고서 쫙 뻗어나가려는 순간 그 화재 사건을 발목을 잡았는데 야 이제 좀 풀려나겠거니 한 지가 벌써 1년 넘게 그 네네. 화재 사건의 발목을 잡히고 있어서 사실 보도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국내 ESS 사건 중에 이름 안 나오니까 어느 회사 셀인지 이름 안 나오는 ESS 화재 건은 거의 다 LG 건이에요. LG에서 엄청 막습니다. 그 이름만 막죠. LG란 이름만 좀 빼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막는데 어쨌든 이 화재 그러니까 이게 그 화재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업을 해버리면 네네. 이게 또 더 그럼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아직 스케일이 좀 크지 않을 때 딱 그 분량을 잘 잡아서 좀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SDI가 오늘도 보수적이었던 것만큼 이게 진짜 그 뻗어나갈 때는 자신 있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그동안 저는 믿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믿고 싶은데 네. 그게 언제냐를 가지고 맨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DI가 자신감 있게 이번에 1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스케일업을 할 의사결정은 좀 나와 있지 않은가 싶은 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회사들 뭐 이노베이션이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나오면은 좀 더 업데이트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올해를 보내게 될지 그런 전망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치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